안녕하세요. 이찬수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체세포 분열 말고 또 다른 방식의 분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체세포 분열을 잘 복습했다면은 또 다른 세포 분열 방법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혹시 어렵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또 복습하고 또 반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 보면은 얘가 뭐죠? 얘가 우리 많이 봤던 이게 바로 난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누구지? 이거 올챙이 같은 애가 정자죠. 그래서 난자랑 정자가 2번 단원의 주인공인데 얘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건데 상동염색체가 무엇이었죠? 어디에 나왔죠? 그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이게 바로 상동염색체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염색체가 있는데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 얘랑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모양의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이때 얘랑 얘는 유전 내용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데 근데 얘랑 얘는 다르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이거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다르다고 했어요. 이런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는데 우리 몸에 자, 두 번째 질문. 우리 몸의 세세포에는 염색체가 몇 개일까요? 염색체가. 그죠? 우리의 몸에 있는 염색체는 그러니까 체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는 총 46개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니까 총 몇 쌍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23쌍이 존재합니다. 이게 모든 동물이 다 46개, 23쌍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모기는 몇 개, 뭐 곰은 몇 개, 문어는 몇 개 이렇게 동족마다 그러니까 동족이 아니라 그 동물마다 염색체 수가 다 달라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46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다 46개예요. 혹시 이 자리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염색체가 50개인 사람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46개의 염색체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모든 세포에는 46개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거 봅시다. 이 난자는 엄마의 세포겠죠? 아까 세포는 염색체 몇 개라고 했죠? 46개라고 했어요. 자, 정자도 아빠로부터 생긴 세포니까 염색체 수가 46개일 텐데 그러면은 정자랑 난자랑 합쳐지면은 만들어지는 수정란의 개수는 염색체 수는 몇 개일까요? 46 곱하기 2니까 92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 말했죠. 모든 사람은 염색체 수가 46개라고. 만약에 얘가 정말로 92개라면은 분열을 통해서 모든 세포가 92가 될 거고 그럼 그 사람의 또 자식은 184개가 될 거고 그럼 사람마다 염색체 수가 자손을 거듭할수록 염색체 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은 모두 다 염색체가 46개로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틀린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난자랑 정자는 독특하게 염색체 수가 46개가 아니고 23개예요. 정자도 마찬가지로 23개예요. 그러니까 23개랑 23개가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염색체 수가 46개로 일정해지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모든 세포는 염색체 수가 46개라고 했는데 왜 난자랑 정자는 23개인가요? 그죠? 이건 예외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세포는 그 세포 안에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이 난자랑 정자만 염색체 수가 23개로 절반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이 세포들이 23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어떻게 정자나 남자 같은 생식세포가 염색체 수가 46개가 아니라 23개가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감수 분열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체세포 분열 배웠죠.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는 체세포인데 그 중에 독특하게 생식세포만 좀 분열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 과정을 감수 분열이라 그래요. 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체세포 분열은 한 번의 분열 과정을 통해서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두 번의 분열 과정을 통해서 이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체세포 분열과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또 세포의 염색체 수가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걸 똑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는데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름이 감수 분열인 거예요.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라고 해서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 자, 이때 이제 염색체 수가 어떻게 절반으로 줄어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전에 체세포 분열 배울 때 염색사가 전기 때 염색체로 바뀐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원래 그 시기마다 염색사가 언제 염색체로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그거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그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부 다 염색사가 아닌 염색체로 표현을 할게요. 실제로는 어떤 시기에는 염색사로 존재하고 어떤 시기에는 염색체로 존재하는데 그걸 구별을 따로 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에는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선생님이 말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 세포 안에 있는 핵에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사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선생님이 염색체로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개수를 비교하기 위함이거든요. 염색사로 표현을 하면은 개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염색체로 제가 우선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라색과 초록색의 염색체가 있는데 하나는 색칠되어 있지 않고 하나는 색칠되어 있는 거, 초록색도 색칠 안 되어 있는 거, 되어 있는 거 총 4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원래는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잖아요. 원래. 근데 46개를 다 못 그리니까 우선 4개만 그려볼게요. 4개만. 그래서 비교만 해봅시다. 우선은 그림을 그릴 때 염색체 수가 4개인 이런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젠 감수 분열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염색체가 2배로 증가합니다. 우리 배웠죠? 간기에는 유전 물질이 2배가 증가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유전 물질이 2배가 되면서 염색 분체들이 이렇게 염색체가 됩니다. 그래서 색칠 안 칠한 보라색, 색칠 칠한 보라색, 그리고 색칠 안 칠한 초록색, 색칠 칠한 초록색 이렇게 염색체들이 총 4개가 원래 4개 있었는데 복제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얘의 염색체 수는 몇 개죠? 여전히 4개입니다. 지금 4개인데 그냥 복제가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나 얘도 염색체 하나이고 얘도 염색체가 하나인 거예요. 염색 분체는 얘가 하나고 얘가 2개인데 염색체는 덩어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덩어리니까 염색체가 하나고 얘도 역시 한 덩어리니까 염색체가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이 2배가 된다 하더라도 염색체의 수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간기에서 전기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원래 체세포 분열 전기 넘어가면은 방추사 생성되고 핵막 사라지고 막 염색사가 염색체로 바뀌고 그러죠. 비슷합니다. 감수 분열도 제1분열에서는 먼저 이렇게 중심체에 방추사가 형성이 돼요. 방추사가 형성되고 핵막이 사라졌죠. 지금 핵막이 사라졌어. 근데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 이렇게 염색체들이 따로따로 상동 염색체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전기계에는 상동 염색체가 딱 2개가 붙게 됩니다. 2개가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된 염색체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가 염색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의 염색체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이가 염색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했네. 유전물질이 두 배가 아니라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다. 그리고 방추사가 생성되고 핵막이 사라진다 라는 것을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고, 두 번째로 핵막이 사라지고, 세 번째로 방추사가 형성된다. 이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 이제 전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건데 아까 봤던 그림이랑 똑같죠? 아까 이렇게 두 개로 이어 있는 이가 염색체가 두 쌍이 있는데 중기가 되면은 이렇게 이가 염색체들이 중앙으로 배열되게 됩니다. 우리 저 체세포 분열할 때도 중기가 되면은 염색체가 중앙으로 배열되면서 관찰하기 쉽다고 했죠. 감수 분열도 마찬가지인데 독특한 거는 이 이가 염색체가 가운데로 배열된다는 겁니다. 나란히 쭉 배열되는 게 아니라 이가 염색체들끼리 이렇게 중앙에 배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된다. 그리고 방추사에 의해서 이제 분열될 준비가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이제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 방추사에 의해서 이가 염색체들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어 양끝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후기의 특징입니다. 원래 그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분열되면서 염색 분체로 바뀌었죠. 이렇게. 근데 감수 분열 1분열에서의 후기는 이가 염색체가 분리되어 가지고 염색체가 양쪽으로 이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후기 다음엔 말기겠죠. 말기가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오목해지면서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되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색칠 칠한 것끼리 하나의 세포가 되고 색칠 안 칠한 것끼리 하나의 세포가 되죠. 이때 하나의 세포는 염색체가 몇 개가 생겼죠? 두 개죠. 각각 두 개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엔 네 개였는데 두 개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말기의 특징은 세포질이 분해되면서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되고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세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말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근데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세포랑 정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보세요. 아까 얘랑 상동 염색체였잖아요.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온 건데 얘네가 딱 분리됐으니까 얘랑 이 두 개의 딸 세포가 정보가 다르겠죠. 자, 이것을 잘 알아두고 이제 2분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분열 시작이에요. 2분열 아까 1분열 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다시 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간기라는 거는 유전 물질이 두 배로 복제되는 시기인데 2분열에서는 간기 없이 바로 전기로 들어갑니다. 바로 전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이게 말기였는데 다시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되면서 분열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2분열 전기의 특징은 유전 물질의 복제 없이, 즉 간기 없이 전기가 바로 시작되며 방추사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열 전기 후에는 이제 2분열 중기겠죠. 자,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랑 똑같이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게 됩니다. 아까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했는데 2분열에서는 그냥 염색체들이 중앙에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가운데로 배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후기는 예상이 되겠죠. 자, 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1분열 중기 후기에서는
이가 염색체가 각각의 염색체로 분리됐는데 이번에는 이런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분리되고 여기도 분리되고 여기도 분리되고 여기도 분리되고 그래서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되어 나눠진다라는 것이 바로 후기의 특징입니다. 자, 후기가 되면서 말기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이제 뭐가 일어나죠? 그렇죠. 세포질이 분열이 일어나죠. 자, 세포질이 분열되면서 총 몇 개의 딸세포가 형성되나요?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 끝으로 염색체가 염색체로 분리되어 나눠진 후에 총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봅시다. 아까 말기가 됐을 때 한 세포당 하나의 세포당 2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됐죠. 근데 이분열이 된 후에는 염색체 수가 하나의 세포당 염색체 수가 몇 개가 됐습니까? 여전히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2분열에서는 말기를 통해서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모세포나 남모세포 같은 맨 처음에 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은 염색체 수가 4개, 46개지만 전 다 못 그리니까 우선 4개로 그린다고 했어요. 평소의 세포의 모습인데 얘네가 이제 분열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염색체가 유전 물질이 2배로 증가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간기죠, 간기. 간기 때 유전 물질이 2배로 복제되고 전기가 되면은 이제 여기서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붙게 돼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고 방추사가 형성되면서 핵막은 사라지죠. 중기가 되면은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가운데에 배열이 되게 되고 후기가 되면은 이제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서로 염색체끼리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질이 분열이 되면서 총 2개의 딸세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2개 세포가 형성되고 얘네가 바로 또 분열을 시작합니다. 이때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간기가 없어요. 간기 없이 바로 전기로 뛰어듭니다. 그러면서 방추사가 형성되고 중기 때 이 염색체들이 가운데로 배열이 되죠. 그 다음에 후기가 되면은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됩니다. 아까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데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로 분리된다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총 몇 개의 딸세포가 형성되죠? 4개의 딸세포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원래는 하나의 세포 1세포의 염색체 수가 4개였죠. 근데 1분열을 통해서 세포는 2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의 세포당 염색체 수는 2개로 줄어들게 됐죠. 그 다음에 얘네가 2분열을 통해서 또 분열되는데 이때는 총 4개의 딸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세포 하나당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몇 개라고요? 여전히 2개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의 세포였던 게 2번의 분열을 통해서 총 4개의 세포로 바뀌게 되고 이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염색체 수가 원래 1개였는데 세포는 4개로 바뀌면서 염색체는 4개였지만 2개로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수 분열의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미안한 마음으로 사실 좀 전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수업 영상을 제대로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험보다 수업의 질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부득이한 개인 사정 때문에 급하게 올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과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수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감수 분열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퀴즈 꼭 풀고 추적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